안녕하세요. 행복한 우드워커 이승석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직원들을 다 모여놓고 새해에 조촐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과 저하고 굉장한 큰 결심을 하고 출발한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 변화하는 환경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직원들의 근무 휴일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봉급을 인플레이션도 있고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처한 그 환경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겨울은 목공에 있어서 비수기이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결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제가 같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만 해도 한 두세 군데 문을 닫고요. 그 일부의 장비들을 제가 구매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그 근로 환경, 즉 제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5인 이상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연차를 15회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 공휴일, 국경일이라든가 또 대체 공휴일 이런 날은 모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그 대체 공휴일은 쉬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었고, 토일을 제외한 휴일은 유동성 있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외 없이 모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서 모든 원자재의 가격이 많게는 목재에 있어서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화이트 오크나 월넛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화이트 오크는 사이당 한 6,000원 정도에 거래됐는데요. 지금은 13,000원, 14,000원 거래됩니다. 월넛이 10,000원에서 14,000원 정도 거래됐는데요. 지금은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즉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목재뿐만 아니라 철강이라든가 또는 다른 모든 영역에 걸쳐서 대폭 상승한 지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에 있어서는 일하는 분들의 월급도 같이 올라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장에서는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경제적인 어떤 제조업에 있어서의 위기감은 저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에 목공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비중이 모든 제조업체 중에 탑입니다. 목재 같은 경우는 나무가 무늬가 다르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공으로 맞춰서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그 인건비가 드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한테는 그 오른 인건비를 적용을 못했을 때, 즉 제조자 입장에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회사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는 인도 등지에서 완제 다 만들어 가지고 수입하는 그런 업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공장 없이 그냥 유통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그리고 선진국이 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되고, 또 근무자들이 저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 휴무를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이 쉴 수도 있겠죠, 미래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시대적으로 가는 것을 부정적인 요소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쓰고 있는 화이트 오크나 월넛이 세계에 공급하는 원가는 똑같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들여온다고 해도 정말 더 좋은 품질로
더 좋은 디자인으로 직접 유통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소품종 다량 생산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정말 세계적으로 똑똑하거든요. 저는 소비자들이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정말로 어쩌면 저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례로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검색 능력을 봐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소비자가 찾아내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골라내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뜨거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화된 사업의 영역이 커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기업이나 대형 방송사나 또 대량으로 하는 것만 설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저같이 일개의 그 사업하는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 저를 홍보할 수 있는 소위 개인 방송사를 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말 대기업체가 크다고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뭐 이러한 등등의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선진국이 된 프랑스나 이태리 등등 미국 이런 나라의 가구 산업은 다 망했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나라들도 전부 다 직원들한테 처우 개선을 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가 만든 업체들이 살아남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발전해 보자 그런 파이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많은 그 목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다른 데보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 소재로 제대로 만든 물건인지를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만든 제품을 바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김미경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유튜브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거기를 보면서 이분 정말 훌륭하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스스로 염려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앞서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미래를 예측해서 강의해주거든요.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상세계에다 제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변화하는 물결에 우리가 올라타서 같이 전 세계에 우리를 홍보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더하기만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품질의 차별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의 우위성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화이팅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을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구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화이팅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뭐가 좋은지 아니면 뭐가 값싼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